자, 경제브리핑 오늘은 2부에 만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실 최고의 복지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져도 일자리가 있으면 좀 버틸만 하죠. 물론 뭐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한 달 새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서 전체 이 노동자의 16%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상황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지난 3월 취업자 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2월에만 하더라도 49만 2천 명 일자리가 늘었으니까 한 달 새 7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70만 개가 사라졌다고요? 2월과 비교하면 2월에 49만 2천여 개가 늘었는데 3월 들어서 갑자기 19만 5천 개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요. 보통 정상적인 경제 활동 상황이라면 보통 한 30만 개 내외의 일자리가 플러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졌느냐. 연령대별로 보니까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특히 20대에서만 17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20대들이 주로 일하는 데가 보면 뭐 도소매 음식점, 배달 서비스 쪽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CGV라든가 이런 영화 관람이라든가 음식 숙박이라든가 도소매, 교육 서비스 이쪽의 일자리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 보니 오히려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20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본 겁니다. 네, 일자리를 잃은 분도 많지만 잠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대기업 위주로 특히나 항공업종들, 여행업종들 위주로 무급휴직자들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들이 지난달에만 이 관련 통계에 작성된 1982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16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증가폭이 126만 명이 늘어서 이게 뭐 일시휴직자라는 게 직장은 있습니다. 직장은 엄연히 있지만 당분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은 되어 있지만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취업 시간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로 실제로는 분류가 되죠.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폐업 처리된 여행사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래요. 이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물론 국내 여행은 조금 반짝 특수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는 여전히 지금 이동 제한되는 국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면 실제로 완전히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시 이제 직원들한테 일시적으로 집에서 잠시 쉬십시오. 여유가 좋아지면 여유가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게 영구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동안은 내수 대면 서비스 업종이었다면 앞으로는 고용 충격, 고용의 질이 좋은 제조업 쪽으로 이 주력 사업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또 이게 어느 곳까지 퍼질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취업 뭐 이를테면 대기업에서 뭐 대량의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도 IMF 당시에 이제 대졸자들 당시에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3,000명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 채용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4곳 가운데 한 곳 28%가 지난해보다 규모를 아예 줄였거나 뽑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들한테 이제 신규 채용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내 경제 와 업종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이게 한 43%. 그리고 회사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가 34%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0곳 가운데 8곳은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뽑을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상반기에 채용이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3곳 가운데 한 곳은 채용이 불투명하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요. 이 청년 실업이라는 게 고용 통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 뭐 경제 위기 때마다도 청년 실업은 급증했다라는 우려. 특히나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반드시 신규 채용을 좀 줄이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건비를 줄여왔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런 뉴스도 있네요.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에 고용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사측에 제안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세계 최강 노조로 불리웁니다. 사실 여기는 매년 임단협을 위해서 파업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늘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보면 수천만 원의 오히려 선물 보따리를 챙겨줘 왔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먼저 나서서 임금 동결을 할 테니 고용을 유지해달라. 임금 안 올려줘도 된다. 다만 고용을 지켜달라. 맞습니다. 노조는 크게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보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도 보니까 금속노조가 노사 위기 협약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약속을 했다더라. 대신에 고용을 보장했는데 이걸 우리도 따르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보면 미국 공장, 유럽 공장, 인도 공장 줄줄이 문 닫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과 한국 공장도 해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 전 세계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노조가 먼저 손을 벌렸겠느냐. 아마 올해는 봄에 이 춘투라는 임단협 춘투보다는 이제 노동계가 고용 유지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좀 발표했습니까?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서 모두 90조 원 가량의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에 나섭니다. 우선 이제 항공업종, 조선업종, 해운업종, 자동차 같은 7대 기간 산업에 40조 원을 지원을 하고요. 예.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 약 93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다 정부가 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공공부문에서 40만 개, 민간 부분에서 15만 개. 특히나 이제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IT 분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15만 명분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3차 추경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예비비로 이제 동원을 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3차 추경을 통해서 충당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도 좀 내놓고 있고 실제로 좀 시행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정부가 발표했던 이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 가운데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한 32만여 명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기존에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도 무급휴직할까 봐 부작용 우려해서 3개월 동안 반드시 유급으로 휴직을 하고 그 위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만 지원을 했는데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1개월만 유급휴직한 뒤에 무급으로 전환해도 포함이 되고 특히나 이제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아예 무급지역, 유급휴직하지 않고도 바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뭐 항공, 숙박, 여행, 관광업종들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다음 달부터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이제 추경 심사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길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 될 곳도 많이 있으니까 이 고용안정특별대책 소요재원 포함해서 좀 추경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2차 원포인트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도 아직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죠. 일자리 추경 때문에 10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예비비는 8천억 원, 나머지 이제 9조 3천억 원을 추경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1년에 3차례 추경하는 건 반만년 역사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차 추경은 그나마 이제 적자국채
빚을 내지 않고 예비비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지출 구조 조정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일자리 추경의 경우 3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타이밍이 일단 2차도 안 됐기 때문에 네. 3차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는 6월. 6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규모는 10조 원대에서 많게는 20조 원, 많게는 뭐 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다면 30조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추경 대부분이 적자 국채 빚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2차 추경까지는 20대 국회에서 하겠고 그러면은 3차 21대 로. 추경은 21대로 넘어가겠군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브리핑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